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자유와 이제 번영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통이 말한 골든 에이지가 지금 이미 도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뭐 10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그야말로 못 살게 굴던 그 집스가 이제 무너져야 이제 그런 게 오는 건데, 그 일을 지금 트통이 아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한 타격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 그런 계획으로 빠르게, 이 빠르다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빠르게 그런 방식으로 정밀하고 빠른 방식으로 옛날의 딥스의 체제를 해체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자세한 얘기를, 이런저런 에비던스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뉴스 전해드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신나는 뉴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적어도 113년 동안 나라를 쇠사슬에 묶어두었던 뿌리 시스템 자체를 외과 수술처럼 도려내는 작업을 지금 힘보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은 단순히 몇몇 중간급 그 딥스들이나, 그들이 또 아이들을 좋아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단어를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나 부패한 은행가들만을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보호해 왔고, 그들의 기생충 같이 살았죠, 얘네들이. 그래서 기생적인 삶 전체에 돈을 대준 기계 자체를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머신이라 그랬으니까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계 자체가, 돈을 대준 기계 자체가 사라지면 그들은 이제 숨을 못 쉬죠. 아예 숨을 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비밀 예산도 없고 해외 비자금도 없고 판사나 상원의원이나 언론 쓰레기들이나 대리조직 군대를 돈으로 매수할 능력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방송에서 늘 이제 얘기를 해와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죠. 그래서 그 부정한 정부 시스템이 자기 무게 때문에 무너지면 전체 보호 카르텔도 함께 폭발하듯이 이제 붕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그 페더럴 리저브, 이게 이제 암덩어리죠. 그래서 이게 진짜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1913년에 페더럴 리저브가 생기면서 미국은 급속적으로 저들의 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애초에 정부기관이 아니었다. 이 말씀은 뭐 제가 2020년 8월 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연방 이러니까 뭐 페더럴, 무슨 연방정부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걔네들의 속임수였죠. 이름을 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느냐고요. 프라이빗 뱅크가. 그래서 1913년에 속임수와 비밀거래, 그리고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사기로 끼워서 넣어진 민간 카르텔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은 돈이, 모든 돈이 이자를 붙인 부채로 태어나는 빚 기반, 제가 debt based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빚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돈은 전부 누군가에게 빚진 돈이고 거기에 복리 이자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생산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피를 빨아먹으면서 영원한 노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부의 이전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매일 보이는 사회의 부패와 망가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설계된 붕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음식 맛이 이제 종이 씹는 것처럼 되는 이유는 조작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진짜 영양 있는 음식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은 이윤을 유지하려고 값싼 첨가물, 씨앗기름, 그 시드 오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드 오일을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들에게 팔았습니다. 전에는 그게 1970년대 전에는 그 크리스코라는 그 기름을 이제 얘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에, 산업용 그 기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 이것저것 뭐 깨끗이 하고 표백시키고 맑게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거를 기름을 팔면서 그게 씨앗 기름인데 소이빈에서 빼고 콩에서 빼고 그러니까 대두죠. 그리고 옥수수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이제 어떤 교수가 또 그거를 또 적극 또 우리 몸에 좋다 이러고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을 비롯한 전 인류가 그전에는 우지는 탈로라 그러고 돼지 기름은 라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성 기름을 먹었을 때는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을 베지터블 오일 먹으면서 사람들이 인플러메이션이 너무 많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이번에 그 푸드 피라밋, 먹어야 되는 그 음식에 대한 푸드 피라밋 그 엉터리였던 것을 다 바꿔놓고 아 우지나 라드, 돼지기름, 멸치 그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이 saturate fat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을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죄악시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뭐 과거에 이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와서 이런 정책을 바꾸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저는 이미 이런 기름 얘기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그런 씨앗 기름.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하시는 닥터 3 또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 거기에서 제가 하는 그들이 이제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실은 뭐 닥터 3는 뭐 음, 미국, 한국, 일본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분이 닥터 3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이제 알고 있던 기존의 건강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유튜브 채널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기 방송 열심히 선전해 주는지 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제가 그분들 방송을 듣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뭐 캔벨이나 뭐 마크 하이만이라든가 뭐 닥터 엑스 뭐 에릭 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능의학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열심히 오랫동안 지난 10여 년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한국 유튜브에서 그런 한국분 의사들 얘기를 듣고 여기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씨앗 기름 얘기하다가 지금 조금 곁길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씨앗 기름 기업들이 이윤을 유지하려고 값싼 첨가물이라든가 씨앗 기름이라든가 화학물질 같은 것을 넣고 음식에다가 그러니까 영양가는 없고 이제 완전히 그 정크푸드가 된 거죠. 그래서 동시에 화폐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죠, 얘들이.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엉망이 된 이유는 생활비는 폭등했는데 실제 임금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 대신 키오스크나 앱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한국 같은 데도 엄청난 음식 오더할 때 아예 사람이 오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그 테이블에 붙어 있는 키오스크로 이제 꾹꾹꾹꾹 눌러서 그 오더를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하는 그 인력을 줄이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은 무너지고, 의료는 사람을 뜯어먹는 구조가 되었고, 교육은 세뇌 공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유는 진짜 자본이 위쪽으로 빨려 올라가서, 제가 이거 진짜 자본은 위로 올라간다, 걔네들만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딥스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산 비밀 프로젝트 엘리트 통제망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일상에서 보이는 모든 쇠퇴는 결국 그 사기성 화폐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딥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시스템에서 나온 비밀 예산은 단순한 감시 활동만 지원한 게 아니고, 그들의 더 추악한 곳에 돈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거는 행동 조작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MK 얼트라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조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신땡땡. 일반 국민은 절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중 용도의 기술 프로그램들을 그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죠.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이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리전쟁이라고 한다면, 계획된 그 대리전쟁과 계획된 혼란, 일부러 혼란을 해서, 제가 지구상 어딘가는 항상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딥스들이 그렇게 항상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요충지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같은 네트워크가 돈을 벌게 해온 구조입니다. 또 국내 여론 통제 시스템을 얘기하면, 전체 자기네들이 그런 잘못하고 불법하는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여론들을 항상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자기네들을 항상 그 그들이 딥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여론이. 그래서 지금 그 올드 가드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딥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킬 아일랜드는 이제 그 아틀란타인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어디 근처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럭셔리한,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부자들이, 과거에 그 1900년대 초기 그때에 부자들이 휴양 베이케이션 하던 휴양지예요, 그 제킬 아일랜드가. 근데 이 뭐 얼드리지니 뭐 JP 몰간이니 뭐 이런 로스차일드의 그 하수인인 그러한 자들이 거기서 몰래 모여가지고 제킬 아일랜드에서 그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를 만들기를 거기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성을 합니다, 그들의 음모가. 그래서 제킬 아일랜드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제킬 아일랜드는 이제 에드월드 그리핀이라는 분이, 이제 저같이 이런 방송을 하는 저 같은 이런 분인데, 그분이 1960년대 70년대 아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에 굉장히 이제 딥스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그런, 너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쓴 그런 제킬 아일랜드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책도 내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리서치 하시고 보실 분은 그 에드월드 그리핀입니다. GRIFFIN. 그래서 그분의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제킬 아일랜드 뭐 말이 들어간 책인데, 지금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뭐 이북도 있을 테니까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제킬 아일랜드의 이제 옛날 세력들은 딥스 세력이죠. 원래 제킬 아일랜드 혈통의 잔존 세력과 그 현대판 그들의 대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넘게 미국의 납세자를 담보처럼 이용해온 가문과 재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과 런던 금융권, 의안의 자산들, 특정 계약업체 네트워크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왜냐하면 지들이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무효화를 위한 법적 구조적 기반이 현재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패닉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팀은 지금까지 쌓인 많은 부채가 위헌적 방식이나 조작된 회계, 그 다음에 회계, 어카운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된 회계, 정당한 권한을 우회해서 비상명령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 자체가 사기라면 수정헌법 14조의 공공부채 조항이 법적 망치가 된다는 주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예전 방식처럼 갚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눈치챈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을 담고 그 제목을 읽어보니까 얘들이 미국의 내셔널 뎃,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 그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담은 사람들을 제목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채가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그게 빚이 늘어난 거니까 아예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 합법적 의무만 새로운 건전 화폐 시스템 아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지금 생긴다 그랬죠. 뉴 리퍼블릭. 그 리퍼블릭은 1871년에 그랜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그 주식회사가 된다 그랬죠.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다시 그 미국의 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했고 플로리다 법원에 파산 선고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뉴 리퍼블릭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데 몇 가지 그러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에 지금 말하는 페더럴 리저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지배력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전한 화폐가 빚에 기반 화폐를 대체하고 화폐 공급 통제가 돌아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숨겨진 세금이 사라져서 실제 임금이 오르고 제조업과 에너지 독립이 다시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비밀 예산은 무한 신용카드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패한 판사와 공무원을 보호하던 조직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못 받게 되고 금융 사기 그것이 사라지면서 선거 부정 땡땡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컨시퀀셜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백악관 이스트윙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연회장 짓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단순히 연회장을 짓는 일 뿐만이 아니라 심오한 뜻이 있다면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연회장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일들이 공개되고 새로운 금융 레일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옛 시스템이 금융, 사이버 복합 위기로 발작을 일으킬 순간을 대비해서 연속성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 딥스죠. 걔네들도 시간이 없다.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들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국은 빚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계가 영원히 돌아간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이제 폭삭몰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악의 인간들을 보호하던 시스템이 뿌리째 해체되고 있고, 이것은 구조와 설계로 법적 논리로 강화된 물리적 거점으로 기존의 불투명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되고, 황금 시대라고 투통이 야 골든 에이지야, 골든 에러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의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게 확실하게 도래할 수 있고, 그게 확실히 우리가 황금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빚의 노예 시스템이 빚에 허덕거리고, 맨날 우리는 뭐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 다 뺏기고, 뭐 우리는 항상 걔네들이 스케일시리 뭐 인類자원이 원래 부족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그 정상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 다 뛰어나가서 돈 벌게 하고, 옛날에는 뭐 그 1960년대 미국 70년대만 해도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돌 보고 교육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서 집에 아빠 하나 버는 걸로 원 인컴으로 지 가정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 여자도 다 일해야지 먹고 살게 하는 사회로 그들이 딥스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고, 또 여자도 한테도 세금을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아주 완전히 새로운 얘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다고. 근데 뭐 그분이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기쁘지만, 사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제가 이미 오랫동안 제 방송 5년 8개월 동안에 거의 다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의 많은 것을 언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빚으로 이제 노예가 되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꺼지고, 진짜 가치가 생산하는 진짜 가치가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생겨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딥스의 이 올드 가드들,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100여 년 동안 벌여온 그 강탈, 뺏는 거죠, 강탈.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뒤집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제가 말한 리퍼블릭, 그 공화국은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고, 그 우리를 지배했던 그 여러 딥스의 그 제도나 어떤 머신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계인데 이제 그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폐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가 이제 한 말기 상태라서 과정이 매우 추악하고, 그러나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란 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람들이 뭐 한국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전쟁에서 뭐 졌다느니 뭐 이런 아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웃음이 나요, 그런 방송을 들으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란 분쟁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그 즉각적인 결과는 이미 주유소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한 며칠 후에 들으시게 되는데, 실제 방송을. 근데
휘발유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앞으로예요. 지금은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때는 갤런당 95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예,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높지 않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러한 공습하면서 갤런당 200불, 3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각오했어. 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얘기해요. 이 가스 그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8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아주 가스 값이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에너지 지배권을 다시 가져오고 수십 년 동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던 갈취 구조예요. 그게 끊어지니까 그런 결과로 그렇게 가스 값이 낮게 휘발유 값이 그렇게 낮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몇 주 안에 교통비용이 모든 분야에서 떨어지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냥 좀 인내하고 지금 있죠. 그리고 운송비가 무너지면서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환기를 조금만 버티는 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혼란은 앞으로 오는 구조적 해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까지 지금 짧은 기간 가스값 높아 이거 불편해 싫어 이런 거는 아니죠. 앞으로 오는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는데 지금 지난 주에 그 프라이머리 미국의 예비 선거 때 그 라이노들 있죠. 공화당이라면서 이름만 공화당인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후보들한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라이노 청소가 이번에 확실히 2026년 11월 그 의회 선거에서 확실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높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져서 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니 이러한 정확한 그 뉴스가 나와 있는데 아유 제가 참 답답합니다. 격기로 나갔었는데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옛 에너지 요충지 지배 세력은 끝났고 미국 소비자를 괴롭힐 힘도 사라졌다. 이건 여러 세대 동안 사람들의 번영을 빼앗아간 착취 시스템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이미 실행되고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어버렸던 구매력이 복리처럼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적으로 오래된 시스템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장기적으로는 저축, 임금, 은퇴 계좌가 가짜 화폐 환상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반영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 시스템은 그 이라크와 베네수엘라 등을 통해서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난당한 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겨날 거고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빚에 의해서 노예가 됐던 그 시스템 깁스가 영구히 만들어 놨던 그 시스템 그 자체가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동안 숨겨왔던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기술도 앞으로 시장에 마켓이죠. 마켓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가장 회의적으로 말했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충격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 일상생활 속에 AI 통합, 에너지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비용을 크게 줄일 거라고 합니다.
지금 AI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AI를 여러분들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검색을 옛날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로 했다면 지금은 AI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검색 기능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성형 AI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 모든 것을 명령을 프롬프트를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일을 스스로 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이제 AI 회사들이 그것을 사실은 올해나 내년에는 그렇게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AI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아서 훨씬 늦어져서 앞으로 2~3년은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격결로 나간 거고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합적으로 여러분한테 간간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알고 살면 좀 낫잖아요, 여러분. 그냥 깜깜하게 그냥 구름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간간히 이런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에, 아까 하던 얘기 좀 요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격주로 나갔는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일상생활 속의 AI 통합 에너지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비용을 크게 줄일 거고, 단기적으로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 충격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폭발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기술들을 통제를 위해서 숨겨왔던 네트워크들, 딥스들이 그랬죠. 숨겨왔죠. 그들이 이제 지금 지배력을 잃고 있고, 미국인들은 기술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버텨라. 기술 르네상스는 이미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코드처럼 들어가 있고, 제조업도 매니팩처링이죠. 제조업. 또 엄청난 속도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2016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값싼 에너지, 관세 보호, 리쇼링 정책 덕분에 수십 년 전에 떠났던 공장들이 그 최신 자동화와 미국 임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마찰과 재교육 문제가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부심이 글로벌 체제로 파괴된 지역사회를 회복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급망 재편 과정을 내부에서 직접 받고 그 움직임은 멈출 수 없다고 하고, 해외 이전을 무기로 사용하던 세력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강점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중산층을 다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빚 시스템, DEBT, debt 시스템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도 사라지고 진짜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히든 텍스예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여기가 그 소리가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금융 투기가 아니라 생산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두 자릿수의 GDP 성장도 환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GDP는 국민 총생산을 GD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이 끝까지 저항하시면서 공포와 혼란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풍요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 식료품 가격이 2배로 오르는 동안 수조 달러를 찍어내서 비밀 예산과 대리 전쟁할 때 쓰는 일은 이제 딥스들이 흔히 하던 일인데 그건 없어진다. 국가 투자와 회수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민간 카르텔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딥스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런 황금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영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딥스들이.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10년 전에는 누구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명 자체의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엄청난 좋은 뉴스죠. 이러한 문제의 종료는 옛 네트워크가 쥐고 있던 마지막 주요 에너지 무기를 제거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화 재설정, 기술 해방, 제조업 부활, 정직한 화폐가 합쳐져서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은 이미 완성되었고, 작전 지도는 완성되었고 방향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흰모자의 작전과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딥스의 통제 시스템은 뿌리째 해체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기회가 진짜 존재하고 빚이 없으며 미래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미래의 청년들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쿠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쿠바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쿠바가 이제 이란 요 다음이죠. 근데 이제 마이크 루비오가 이제 쿠바의 후손이고 그 보트 피플이었어요. 그 쿠바에서 이제 도망 나온 그 마이크 루비오 엄마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훌륭하게 그렇게 커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엄마가 쿠바 출신이니까 그 쿠바에 대해서 이제 애정이 많죠. 그래서 쿠바를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농담 삼아서 쿠바의 가버너가 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이크 루비오가 이제 그 스페니쉬를 그 서바나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 계속해서 스페니쉬를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서바나어로 그 쿠바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연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 얘기는 쿠바는 해방되기 직전이고요. 점잖은 외교의 지금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쿠바는 최대 수준의 경제 압박을 받고 표적 제재와 그리고 비상 대응 시나리오들을 조용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쿠바를 공산주의 요새에서 체제가 전환되는 지역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이후에 강하게 압박을 시작했고, 쿠바 정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진 강한 압박은, 얘기를 드리면 2026년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404, 그 번호가 14404예요. 그거에 서명을 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탄압에 책임 있는 인물들에게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 행정명령 하에서 며칠 뒤에 이제 그 국무부와 재무부는 GAESA를 제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GAESA는 약자인데 쿠바 군부의 경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어떤 수입, 외화 대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GAESA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권의 핵심 인물들, 정보기관 관계자들, 보안 조직 인물들이 함께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쿠바 정권을 계속 살려두는 외국 기업이나 은행까지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설득이 아니라 경제적 질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 때문에 전국적인 정전이 2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쿠바라는 나라가. 그리고 차들은 이제 기름이 없어서 다 서 있고, 그리고 쿠바가 또 뭐가 나름 또 유명했냐면 의료 산업이 꽤 유명했어요. 근데 그 병원들은 치료를 제한하고 있고, 이제 이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장작으로 그 나무 떼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던 지원도 끊겼고,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배송도 불규칙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작전의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훨씬 더 강하게 적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두로 축출 이후에 쿠바는 주요 석유 지원국을 잃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쿠바를 범죄 조직처럼 운영해온 카스트로 계열 군부 엘리트들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죠. 카스트로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울 카스트로와 다른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기소도 이미 공개되었죠.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의 기소도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큰 행동을 위해서 법적 명분이 되는 거고, 카리비안 그 주변에 그 카리브해에서는 군사 비상 계획도 진행 중이고, 정찰 비행이라든가 해군 배치, 특수작전 지도 작성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그러면, 목표는 즉각적인 지상군 침공이 아니에요. 물론 선택지도 테이블 위에는 그러한 지상군 침공도 아주 그 선택이 아닌 거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핵심은 내부 압박, 중간급 장교들의 이탈, 그리고 미국 바로 앞에서 실패 국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된 체제 전환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제를 해야죠.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 혼란이 되고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통제된 체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더 깊은 연결고리를 좀 말씀드리면, 쿠바군을 이제 FAR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쿠바군이에요. 군과 정보기관은 G2라 그래요. G2. 마치 그 영국의 정보기관을 MI6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쿠바군과 밀리터리와 정보기관은 오랫동안 마약 밀매, 인신땡땡, 그리고 그 자금 세탁 조직처럼 운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 세력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GAESA,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그 경제 뭐라고 얘기했나? 그 쿠바 군부의 경제 조직입니다. 쿠바 군부의 경제 조직. 그래서 그것을 쿠바 군부의 경제 조직이 과 관련된 조직들은 탄압과 엘리트 부패, 대리 세력 지원을 위한 현금 창구 역할을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트통의 제재는 그들의 금융의 이제 금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정권 내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과 조용한 접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이제 배반자죠. 그러나 그들과도 접촉을 한다. 플립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고, 강경파와 선을 긋는 사람들에게는 탈출 통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이게 지금 다시 말해야죠. 여러분도 혼동되는데, 아까 말한 거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한 플립하고 전향할래 이런 사람은 그 탈출도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떤 때는 이게 한국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미 남부사령부와 정보기관 안에서 흰모자 세력은 쿠바를 베네수엘라와 이란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에 위치는 카리브해 밀매 경로의 핵심 거점이었죠, 그동안.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 경로는 오랫동안 미국 내부 범죄 네트워크하고 오랫동안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정리하면 옛날 그 딥스의 관련으로 네트워크에 주요 후방 기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해방, 리버레이션, 해방이란 말을 쓰고 그게 실제적으로 확실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심한 정전, 전기가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전, 새카만 거예요. 암흑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심한 정전과 식량 부족, 또 시위, 그리고 정권의 폭력 진압 가능성이 나타날 거고, 장기적으로는 군부 경제 조직이 해체되고, 아까 GASA 얘기했죠. 그게 해체되고 진짜 민간 기업 활동이 허용되고 쿠바가 적대적 정보 활동과 밀매 중심지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흰모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주의적 환상이 아니고 플로리다에서 불과 9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쿠바가. 그래서 아마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거기 쿠바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에서 90마일 떨어진 그 적대적 거점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쿠바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때부터 쿠바 미사일 그 사건으로부터 엄청나게 쿠바가 진짜 그 어떤 가시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에 해결을 보는 거예요. 이란처럼. 그래서 옛날 그 딥스의 잔존 세력들이라든가 오래된 정책 인맥, 특정 계약업체 네트워크, 국제적 지원 세력들은 서반구에서 마지막 남은 주요 거점 하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쿠바를 압박하고 있고, 쿠바는 옛날 착취 시스템과 대리 네트워크의 마지막 드러난 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바가 무너지면 딥스 영향력에 피를 공급하던,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하던 그런 하나의 동맥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은 이미 곧 없어질 거고,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그 카스트로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중요한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쿠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게 뒷소식이죠. 앞에서 뭐 이런 뭐 레거시입니다가 절대 안 하는 뉴스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잘 돼가고 있구만. 딥스들이 드디어 설득을 이뤄가고 있구만. 이러한 것을 느끼시게 되고 알게 되시고 그런 거를 알시라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뭐 요새 뭐 엄청난 정보를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한 방송 뭐 1시간 반짜리를 한다 할 때도 그 아래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편이라도 빼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뭐 전도하는 시간도 지금 뭐 방송에 쫓겨가지고 정말 예수님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요새 예수님 얘기도 잘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나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방송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야나방송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왔다는 분이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방송 듣고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좀 더 놀고 시간 좀 있을 때 좀 제가 좀 안일하게 살다가 이거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러신 분들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데려가실지 몰라요.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언제 하나님의 선택이 그 길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나는 그것을 죄사함 받을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억셉트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어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스터로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뭐 말이 이제 뭐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뒤에 가서는 말이 막 이제 좀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뭐 한 45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만큼 제가 뭐 한국말 하는 거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애드립이 많아서요. 원고에 없는 거 막 중간중간 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일일이 써놓고 애드립 격결로 나가는 거는 다 애드립입니다. 뭐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말을 왜 이렇게 버버대냐 이런 에,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이 구독이 좀 늘어나야지 이 라라 방송이 존심이 있지. 지금 앞에 숫자가 3만 얼마여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근데 아직도 2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 없도록 다 꾹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멤버로 가입해 주셔서 라라 방송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뭐 슈퍼땡스 보내신 분이나 카카오톡에 시청료 보내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십시일반으로 한 분은 적은 액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를 적극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